네, 이렇게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이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이 정부의 획기적인 발표 후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저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반짝 세일해주는 혜택이 주택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선 어떤 대책이 좀 더 필요한지 시민단체 전문가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정부 주도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획기적인 방안임을 내놨습니다. 이 용적률 그리고 층수 등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 절차를 5년 내 간소화하고 또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이 반영됐는데 이 대책이 서울의 주택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예, 정부는 그러한 공급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을 통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의 주택난이라는 게 집이 없어서 발생한 건 아니고 돈이 없고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집값이 그렇게 띄운 것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실책에 의한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처럼 이렇게 집값이 잔뜩 올라서 이런 집값을 기준으로 공급을 늘려서 다시 집값을 잡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방식인데 네. 이렇게 비싼 집이 시장에 자꾸 나오면 기존 집값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럼 땅값 상승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런 공공주도 재개발 정책 발표한 이후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예전에는 아파트나 강남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면 지금은 단독, 다가구, 비강남 지역까지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가 다 정부의 개발 정책이 오히려 기존의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여기에 또 이 사업 자체가 역세권, 또 중공업, 저층주거지 사업 영역에 선정된 후보지의 경우는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꽤 높습니다. 이 정부는 공공이 주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아파트를 보상해주는 사업인 만큼 집값 안정에 큰 기여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예, 과거에 같은 경우는 공공이 주도하면 논밭 임야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강제 수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따라서 여기에서는 원가가 저렴했고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 공급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주택을 토지를 시세대로 매입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금 토지 시세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은행 통계 기준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한강 이남 아파트 값이 한 채당 6억 올랐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 단독도 2억이나 올랐다 이렇게 네. 발표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이 소득이나 임금은 이렇게 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비싼 땅을 시세대로 매입을 하면 거기에 건축비를 또 들여서 시공한 아파트 값이 과연 저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주변 집값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오르는 거죠. 새 물건이 싸게 자꾸 나와야 기존에 있는 물건값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정부 공급 시스템은 절대 그 기존의 아파트 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적정한 분양가의 주택 공급을 할 의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가보다 더 비싸게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집값이나 기존 집값이 이제 떨어뜨리지는 못한다. 반면 여기 원주민들은 토지를 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시겠지만 사실 다주택자나 부동산 부자 외에 세입자 내쫓기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경우는 그 값을 보상받아도 그 돈으로 그 옆으로 이사 가지도 못하는 현실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재개발로 인해서 상당수의 원주민들이 내쫓기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집값 안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 정부는 2025년까지 이 서울 도심에 공공주택 32만 호를 목표로 추진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 했지만 주민들이 이번 사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지금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거에 보태어서 아마 주민 체감도가 동등하게 적용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네, 정부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관건은 주민 참여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네. 사업을 신청하는 기준에서도 주민 동의율이 있고 나중에 정부가 확정됐을 때 그 사업을 끌고 가는데 가장 큰 변수는 역시나 주민 동의율이거든요. 네. 근데 이 주민 동의율도 사실 이전의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동의율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 주민 간 갈등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누군가는 내쫓기는 현실을
맞닥뜨린 분들 간의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사업을 통해서 주거 안정으로 해서 기존 집값이 떨어져야 여기 보상받은 돈으로 다른 주거를 마련하실 텐데 주변 집값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걸 보상받은다 한들 이분들이 이 근처에서 사실 수가 있겠느냐에 다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최근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논란이 됐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그 공공인 공기업이 내곡동에 있는 오세훈 시장의 토지를 매입할 그 보상가는 평당 27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민분들이 그 토지를 이제 정부가 사주겠다는 돈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돈으로 토지를 매매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값으로 절대적으로 서민들이나 서울시에 있는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네, 여기에 또 국토부와 서울시가 얼마 전에 공공주도 개발에 사전 협의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도심 공공주택을 추진한 자치구는 이 본 지정지구 동의율의 이 3분의 2 승인을 받고도 지금 현재 2차 설명회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서울시가 지금 참여를 꺼리는 거 아니냐, 명확한 기준을 지금 못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이 재개발 활성화 정책은 다릅니다. 국토부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국토부 내에 있는 중앙공기업인 LH나 이런 공기업 주도의 공공재개발 사업이고, 반면에 서울시는 그런 민간 토지주들 중심의 재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규제 완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서로 주도하는 그 주체는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원만한 합의를 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주민 입장에서 문제는 이것이 이러한 정책 경쟁을 통해서 집값을 끌어내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 둘 다 규제 완화를 서로 경쟁적으로 내놓고 집값을 끌어올릴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노린 규제 완화 경쟁을 할까 이런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사실 이제 정부나 서울시 모두 최대 건설사인 공기업들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LH나 SH 같은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기업 주도의 공공주택 정책을 제대로만 내놓으면 그것이 훨씬 더 지금의 집값 안정에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사업 제대로 좀 추진되려면 향후 또 이제 지정될 후보지가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택난 해소를 좀 검토해서 가야 될 방향은 뭐라고 좀 자문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의 투기 수단화된 것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국민들의 이 개발 사업이 집값 안정이 아니라 투기 조장 사업이었다. 공직자 투기판 만들어줬다라는 비난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개발 사업이 그러면은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에 또 동의하지 않는 게 집값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모양새고요. 이건 정부의 개발 정책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정부만 이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은 이런 투기 조장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오히려 정부는 지금 계속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는데 그런 식은 집값을 끌어올리면 끌어올리지 떨어뜨리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을 중단하면 어떤 공급이 서민들을 위한 공급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대안은 공기업이나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를 통해서 또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하면 원가 중심으로 서민들에게 장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할 것인지, 그것이 이제 저희가 보기엔 토지임대 건물 분양이나 장기임대 방식의 주택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공급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